정권 교체해야 한다라는 응답률이 51%, 정권 재창출해야 한다라는 응답률 36%입니다. 이건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요. 조사 방법은 전화 면접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 역시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김봉신 부대표님, 앞서 살펴봤던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라는 여론조사와 조금 전에 이런 정권 교체 혹은 정권 재창출 여부에 대한 응답 비슷한 결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나요? 예. 비슷한 맥락으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화면접 조사에서 15%포인트 더 우세하게 정권 교체 여론이 나타났는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벌어져 있다고 봐야죠. 네.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 2달여 남은 조기 대선에서 15%포인트라고 한다면 정권 교체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도 성향이신 분들, 이 조사에서는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그다음 많고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그보다는 이제 적게 잡혔습니다. 예. 그런데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심지어 정권 교체를 위해 기존 야권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응답이 57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51인데 중도이신 분들은 57입니다.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라 이런 응답은 27이니까 이거는 전체 평균보다 더 이제 벌어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정권 교체가 86, 그리고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71%가 재창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이번 정부 이번 정부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진보 성향이신 분들 쪽으로 좀 더 쏠림 현상을 보였고요. 그렇게 되면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약간 고립되는 듯한 그런 양상을 띄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정권 교체로는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여론조사에는 조금 덜 잡히는데도 많이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투표하러 나갈 때는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57이라는 이 숫자를 국민의힘은 좀 보셔야 되는 숫자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조사에서는 투표 적극성을 물어봤습니다. 투표하겠느냐? 네네. 했더니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이제 적극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요. 이것도 정권 교체론이 55입니다. 예. 전체 평균 51보다 이것도 역시 조금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권 교체론이 상당하고요. 지역별로 한번 봤을 때는 대구 경북에서는 정권 재창출이 56이니까 절반은 조금 넘었죠.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은 재미있게도 45대 45로 완전히 동률입니다. 그러면 조기 대선으로만 따지면 부산, 울산, 경남 여기 PK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지역이 완전한 경합 지역이 된 거죠. 네네. 예,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사실은 전선이 원래는 충청에서 그어졌어야 됐는데 지금 충청은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50대 37로 교체론이 우세하고요. 그러면 전선이 어디로 그어지느냐? 그러면 부울경으로 그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할 수밖에 없는 끝까지 이제 몰리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중도, 보수, 진보 순으로 응답률이 컸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준비 상황은 어떨지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내일까지요.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1대 대선 경선에 본격 돌입하게 됩니다. 경선 대진표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몇몇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저희 사사건건에 출연하신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전 시장,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이철우, 유정복, 양향자 전 의원까지 면면을 보고 있는데 지금 말이죠. 국민의힘이 지금 경선 규칙 확정을 놓고 내부에서 좀 분열이 있는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불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고 이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이걸 넣기로 결정했는데 강지현 대변인 이 부분 지금 공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갔을 때 네. 본인의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 것이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당 입장에서는 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선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 국민들의 그 여론을 넣으려면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여기까지도 포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실제로 투표장에 갔을 때는 민주당을 찍는 분들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쪽에서 조금 지지율이 높은 부분을 찍을 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투표에서 국민의힘을 찍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것인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저는 일단 대외적으로는 이런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이외에도 본인의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예. 최근에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경선에 지금 대선에 불참한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경선에 불참한다고 선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장유 변호사님 상대당이긴 하지만요. 결국에 뭐 이런 것들이 당신만 담겼다는 네, 것인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저는 역선택 방지 조항은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경쟁력 없는 약체 후보를 일부러 올려야지 이런 의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내는 건 필요한데 네네. 왜 이렇게 다른 주자들이 문제 제기를 세게 하느냐라고 하면 이 구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인을 먼저 완전 국민 경선으로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2명을 결선에 올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선에 올랐을 때는 당원 50% 그리고 일반 시민 50%인데 지금 당원 이 여론조사로도 확인이 되지만 일반 민심과는 괴리가 상당히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른바 찬탄, 반탄으로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내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위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다 내지는 나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다. 내지는 무당층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포션이 상당히 적습니다. 오히려 대단히 좀 우편향된 이런 선거인단을 놓고 결선 투표를 하면 구도상 찬탄 후보가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좀 의도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이 구도가 좀 자초한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앞선 조사 방식과 같게 했고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김문수 15, 유승민 11, 홍준표 9, 한동훈 8, 오세훈, 안철수 이 순으로 나왔는데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을 채택을 하면 잘 보세요. 김문수 27, 홍준표 13, 한동훈 11, 안철수 4, 유승민 3으로 결과가 지금 달라지게 나옵니다. 김봉신 부대표님, 지금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걸 채택하면은 후보 적합도라는 것이 더 명확해지는 건가요?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역선택 방지 조항은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예. 타당 지지자들을 제외한 상태로 계산을 해보겠다, 네. 집계를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따지니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무당층 이렇게만을 합쳐서 봤을 때는 저와 같다라는 거는 이제 유승민이라든지 유승민 주자가 상당히 전체에서는 괜찮았는데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 국민의힘 지지자 및 무당층에서는 약하다. 이렇게 따진다면은 사실은 경선에 이 룰을 적용하면 지금 김문수 전 장관이 상당히 우세하기 때문에 네. 구도는 이제 뚜렷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서는 1등이었죠. 네. 중도에서는 1등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중도 확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뭐라 그럴까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는 좀 아까운 어떤 자원일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요.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 또 큰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강 대변인 지금 기자회견 1시간 전에 공지를 했고 이런 언급을 하고 나서
바로 나갔습니다. 불출마 선언. 그 배경이 뭐냐 여러 얘기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이 네. 나오는 것 자체로 당 지도부에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뭐 이미 출마 선언문까지 다 써놨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뭐 경선 룰에 대한 불만이었을까요? 뭐였다고 보세요? 일단 경선 룰에 대한 불만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아까 봤지만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던 어떻게 하던 간에 사실상 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 관련 의혹들 그리고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굉장히 좀 부적절했었던 부분들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좀 미스가 컸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지금 뭐 통화를 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한덕수 국무총리 때문에 저는 대권의 꿈을 접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번에 출마를 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부분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장직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경선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저희가 이제 경선이 5월 3일에 끝나고 전당대회 그날 5월 3일에 후보 선출이거든요. 근데 공직자는 5월 4일에 사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선 과정은 사실상 서울시장의 직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홍준표 시장이 내려놓겠다라고 했고 본인도 대권의 꿈을 가지면서 서울시장직을 계속 갖고서 그 경선을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것을 내려놨을 때 서울시장이 다음번에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위기의식, 본인이 여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컸던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차출론, 뭐 경선 룰 이런 것보다도 그런 고민이 좀 크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의견 주셨고요. 김봉신 부대표님, 지금 이렇게 오세훈, 유승민 두 사람이 이제 불출마 선언, 경선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 이후로 이들을 지지했던 그런 세력은 어느 쪽이 흡수하느냐 이런 것들이 경선 승리 어떤 요인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지세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쪽으로 흡수하는 것을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어떤 분석이 좀 어울리나요? 예. 지금 당장은 어느 후보가 그 뭐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세를 다 가져간달지, 네. 오세훈 서울시장 지지세를 다 가져간달지 이렇게는 사실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요. 사실 그 지지자 구성이 약간 이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서 좀 괜찮다든가 예. 이렇게 되는데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수에서 좀 괜찮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이게 마치 원팀 정신을 발휘해서 그러면은 다 같이 모여서 플러스가 될 수 있게 되려면 이게 사실 합종 연행의 결과로서 난 이 사람을 지지한다. 뭐 이런 게 됐다든지 그런데 그런 절차는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경선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룰과 관련된 룰 미팅과 관련된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 인적 자원을 어떻게 누가 손을 잡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예. 지금 당장은 어느 쪽으로 흐를 것이다라고 예견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입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는데요. 한덕수 대행이 어떤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지 함께 들어보시죠.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지금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네. 이거 안 나온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다른 말씀이신지 네. 아니면 안 나간다면 왜 명확하게 안 나간다라는 네. 말씀 안 하시는지 전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해석들을 예. 하시더라고요.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가 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안 나가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거다라고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들었습니다. 반대로요. 예, 본인의 네트워크를 다 활용해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데 지금 50여일은 상당히 좀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대선 하마평에 나왔을 때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권력 의지의 단행으로 읽힌다는 부분을 50년 공직에 몸담은 분이 모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예. 정말 대선 주자로 본인이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껄끄러움을 느끼고 원하지 않는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처럼 나가지 않는다. 여론조사에서 나를 빼라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면 관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저도 내가 이번에 대선 출마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100% 마음이 굳어졌다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뭔가 변수가 있고 이른바 친윤계 지도부들이 나를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마다할 것인가? 그냥 놓치고 그냥 나는 대선 관리에만 몰입할 것인가? 이 선택을 하기는 또 쉽지가 않을 거예요. 권력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 그런 맥락에서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이게 사실상 모두의 공개하는 발언 아닙니까? 처음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선 출마를 암시적으로 우회적으로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연관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하나 보고 또 질문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요. 지금 보시면 이재명, 김문수 이런 식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세 번째 한덕수 8.6%가 조사됐습니다. 뒤이은 주자들이 한동훈, 홍준표 이렇습니다. 한덕수라는 이름이 8.6으로 물론 이재명 후보에 비했을 때는 아직 그렇게 높진 않은 수치지만은 상당히 대선 관련 보도가 대권 관련 보도가 본격화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눈에 띄는 수치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강준희 대변인 지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역시 나올 수 있다라는 신호 중에 하나로 또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지. 만약 그렇다면 입당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후보를 지금 예비후보 국민의힘은 또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무소속으로 나와서 보수 후보와 차후에 단일화 가능성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까지 완전히 마음을 정하지는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간다 안 나간다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시고 계시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는 게 좋지 않는가라고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고민이 깊다라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늘과 내일 예비 후보 등록을 받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추가로 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출마를 한다면 무소속이든 혹은 창당을 하든 그 과정에 있어서 막판에 보수 단일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런데 예. 이 조금 아까 그 워딩을 보면은요. 본인이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할 일이라는 것이 지금 말하자면 미국과의 관세 전쟁 이게 가장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러면 이제 5월 4일에는 공직자가 사퇴해야 되는 마지막 시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만약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처럼 미국과의 관세에 있어서 어떤 좀 유리한 지점을 점하게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이 어떤 이슈 하나를 그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다음에 그때쯤 되면은 지금 출마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확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본인의 네트워크 10분 활용한다라는 게 바로 그런 지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본인이 미국과의 과정에 있어서 뭔가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한테 공통된 의견은 아직 결정을 명확하게 못한 것 같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조사도 어떤 건지 저희가 설명을 꼭 드려야 됩니다. 이 조사는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조사 방법은 무선 ARS 100%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